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요즘 여름방학 특집으로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들께서 직접 출연을 하셔서 입사관 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여러 가지 합격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앙대와 한양대의 입학사정관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여러분들께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2013학년도 중앙대와 한양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중앙대, 한양대 편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내셨죠?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자문위원이십니다.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오늘 중앙대와 한양대 입학사정관분들을 직접 모시는데요. 먼저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십니다. 차정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여름방학 특집으로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8월 1일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대학에서 이 방송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망대학의 방송일 꼭 체크하셔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신청 방법도 좀 조은 선생님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들 사이트를 보시면 포털 사이트에서 상담받고 대학가자 키워드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 바로 방문할 수 있고요. 또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해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보 사항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이 생방송 중에 전화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3789-9595에서 9597번까지 전화 주시고요. 혹시 아프리카 TV를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화창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름방학 특집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중앙대와 한양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초라는 도전 정신과 최고라는 자신감으로 내일을 향해 가는 대학. 변화와 발전을 창조하는 힘차고 진취적인 대학. 끊임없는 성장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대학. 한국의 중앙에서 세계의 중앙으로 나아가는 중앙대학교를 소개합니다. 공부하는 대학, 연구하는 대학, 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인 중앙대학교는 제1교육장인 서울 캠퍼스와 제2교육장인 안성 캠퍼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교육, 연구, 시설, 환경 분야별로 중앙인 양성, 중앙팀 육성, 중앙터 조성 등을 계획해 변화해가는 과정을 통해 세계가 선호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한 중앙대학교. 2012년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 모집에 들어갑니다. 중앙대 입학사정관 전형은 다빈치 인재 전형과 기회 균등 전형이 있는데요. 어떤 한 가지 능력만 아주 발달된 그런 학생들보다는 고루고루 예를 들면 체력도 괜찮고 정서적으로 인성도 잘 함양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학력도 괜찮고 하는 이런 그 균형감 있게 성장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의 리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철학에 기초해서 지금 학생을 선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로, 사람과 미래를 통합하는 힘 중앙. 앞서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중앙대학교가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네, 오늘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중앙대 편 함께 하시면서 중앙대 소개하는 영상을 보셨는데요. 올해도 지망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정민 선생님께서 우리 중앙대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이라든지 원서 접수 일정 좀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우선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 접수 일정은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6일 동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점은 그 다음 날인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은 교사 추천서를 저에게 입력을 해주시는 기간입니다.
올해 중앙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매년 진행되었던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균형형과 재능형으로 구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균형형에서 333명을 뽑고요. 재능형에서 30명을 모집 단위별로 뽑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입학사정관제 중에서도 사범대학의 정원이 상당히 늘었다는 것. 사범대학의 정원의 30%를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작년에 4명을 뽑았던 의학부가 올해는 10명으로 많이 많은 선발을 하게 되었고요. 학과별로 모집 인원을 좀 조정을 해서 최대 10명까지 정도를 뽑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중앙대학교 하면 다빈치형 인재 전형 네네. 상당히 그 유명한 전형이고 또 펜타곤 방식의 어떤 예. 그 평가 방식이라서 이제 균형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새로 추가한 게 바로 이제 재능형에 대한 부분이 새로 추가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재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전공이나 학력 부분만 보게 되는가? 어떤 식으로 좀 평가는 좀 궁금합니다. 네,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는 저희가 균형형을 통해서는 저희가 원하고 있는 5가지 영역에 대해서 골고루 균형적으로 갖춘 학생들을 선발을 한다면 재능형에서는 그 5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 재능이 뛰어난 분야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랑을 해주시고 다만 그 재능이 전공과 어떻게 연계가 돼서 저희를 설득시킬 수 있는지가 가장 큽니다. 그렇습니다만 학업 수학 능력이 또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업 수학 능력이 갖춰지지 않고 이런 재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게 중앙대학교 이제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올해 이제 바로 진로가 뚜렷하고 이렇게 재능이 있는 학생들까지 이제 선발하는 친구들은 좀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자, 우리 이금 선생님께서 그러면 상담 시작 전에 이 중앙대학교 다빈치 인재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좋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펜타곤 모형 자체를 이해를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조금 전에 그 차정민 사정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학업 수학 능력, 대학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더십이 있느냐, 봉사 정신, 또 자기 주도성, 창의성, 문화 친화성 등 5가지 영역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이제 생활기록부 상으로 봤을 때 이런 5가지가 좀 균형 있게 네. 지금 구성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골고루 5가지의 그런 좀 인재상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제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과 전화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우리 학생과 제작진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사회부 방송기자가 되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은 고3 여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의 그 직업관이랄까요? 이런 포부를 당당하게 밝혀줬는데요. 중앙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중앙대학교 다빈치 인재전형으로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네.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에서 저만의 테마를 잡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학생의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먼저 이금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을 보면은요, 국어가 2.5등급 정도가 되고 1, 2학년 평균 성적입니다. 수학이 2.5등급, 영어 2.2등급, 사회가 1.3등급으로서 상당히 우수한 그런 저거고 평균 성적은 한 2.1 정도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교내 활동을 보시면은요, 부회장, 또 경제부장, 시사동아리 창립, 방송부 부장 등에서 리더십이 좀 뛰어나고 또 교내에 다양한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수상 내역도 자기주도 학습 플래너 쓰기 대회 장려상,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인 그런 활동도 했다라는 얘기죠. 또 진검다리 플래너 우수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교회 활동으로서는 사회참여발표제 우수상하고 강동구청 창의체험활동대회 대상, 또 전국 동아리 경진대 대상을 한 활동이 아주 우수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체험학습은 서울대 리더십 컨퍼런스 4회분과 PASS 기자 이수도 했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은 아동센터 동아리 활동 및 학습 지도를 꾸준히 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그 내신과 지금 비교과를 보니까 그 내신도 준수하고 또 비교과 활동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지금 여겨져 있는데요. 일단 제가 중앙대학교 다빈치 인재 전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또 어떤 전형 방식으로 선발하는지 우리 최정민 선생님까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가지를 골고루 균형 있게 맞춘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것이고요. 1단계에서는 3배수로 서류를 100%를 봅니다. 그 서류는 자기소개서라든지 선생님 추천서, 그리고 선택서류와 선택서류 요약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생부 기록을 보고 서류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2단계는 서류와 면접 종합평가로 100%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빈치형, 균형형, 재능형 뿐만 아니라 기획인 등에 모두 해당되는 1, 2단계이고요. 그중에서 전문계 졸 재직자 전형만 우선 선발, 일반 선발로 해서 서류 100%가 우선 선발에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다는 것이 저희 학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지금 상담을 신청을 한 우리 학생의 내신과 다양한 비교과 활동도 선생님께서 직접 보셨는데요. 우리 학생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우수한 학생인 것은 분명하고요. 네. 우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전공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탐색을 했다는 점, 그리고 사회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관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공부하는 그런 사회 교과목에도 반영이 돼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성적을 갖고 있는 또 열심히 자기 주도적으로 도전하는 학생이라고 서류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 다빈치가 추구하는 학생과 좀 유사한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네. 중앙대학교의 다빈치형 인재전형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 바로 신문방송학부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에도 81대1, 7명 지원, 7명 모집에 한 570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예. 올해도 8명을 제가 선발을 합니다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어떤 누구가 오더라도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섣불리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많은 교과, 비교과 활동을 했습니다만 단순히 신문이라든지 방송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고요. 그게 신문방송학과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은 저희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좀 더 잘 보려면 저희가 자기소개서라든지 다른 선택 서류를 통해서 또는 1차 합격을 했을 때 면접을 통해서 그 학생의 진면목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학생은 자기소개서도 다시 한번 열심히 잘 써주시기 바라고 포트폴리오나 선택 서류 같은 경우도 자기가 정말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자기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 과정들과 더 성과, 결과들을 조금 더 저희한테 집약적으로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이 그 전화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 소신이 있는 친구, 진로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고 우리 차정민 선생님 말씀 따르면은 일단 다빈치형 인재 전형 중에서도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신문방송학과가 인기가 가장 좋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외견상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빈치형의 그 추구하는 바와 이제 많이 유사하지만 일단 워낙 이제 인기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학비역을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좀 철저히 더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금 선생님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이? 그 차정민 선생님이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뚜렷하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저는 이제 그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받아봤어요. 몰래 받아봤더니 조금 그 중대 신문방송학과에는 한 15점 정도가 모자라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입학 사용자 전형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괜찮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본 것은 그 학업 수학 능력 면에서 보면은 내신에 2.1등급이고 사회 과목이 우수해요. 그런 상황인데 작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합격자의 그 레인지를 보면 1.7에서 한 2.9등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죠? 언론 방송 부장도 했고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을 또
잘 기술을 하는 그 자기소개서를 잘 정리하면 될 것이고 자기소개서상에도 이제 서번트형 리더다라고 자기는 얘기를 했고 네. 또 봉사 시간도 한 100시간 정도가 됩니다. 또 시간보다는 질적으로 활동했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또 자기주도성 및 창의성에서는 그 가온누리 창설을 한 그런 흔적도 있고 네. 자기주도 학습 플래너, 징검다리를 했던 그런 흔적들 네. 또 예술 스포츠 활동도 꾸준하게 또 했던 제가 봤을 때 5가지 영역을 좀 골고루 잘 준비한 그런 학생인데 조금 전에 그 차정민 사정관님 말씀하셨듯이 80대 1이라는 그런 것 네네. 때문에 입시는 결국은 상대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패스, 뭐 페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네네.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제가 또 학생 기록부를 보니까 학생부 진로 지도 상황에서 학생하고 학부모가 똑같아요. 아, 네. 예. 네, 기자로서 또 학부모는 프로듀서인데 방향성이 좀 같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관련 분야에 대한 활동들이 참 많습니다. 네네. 그 기자 활동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네. 상당히 그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저희가 또 6가지 6회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또 기자 생활을 오래 할 정도면은 글을 잘 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논술 전형을 한번 준비해 본 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논술 전형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논술 전형은 준비해 본 적은 있는데요. 음흠. 아무래도 입학사정관제 올인하려다 보니까 요즘 좀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너무 네, 우리 올인하는 학생들 것도 좀 올인이라는 문제가 표현은 돼요. 조금 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올인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차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어디 가나 입학사정관제는 많이 몰릴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예요. 네, 오히려 네. 논술 전형에서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면 오히려 합격하기 쉬운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모의고사 성적도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논술 고사도 한번 신경을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첫 번째 좀 고민 자체가 이제 뭐였냐면 흔히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자기소개서나, 그러는데 예. 일단 중앙대학교는 이제 선택서류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짓고 있는데요. 이 선택서류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네.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겠습니다만 중앙대학교에서는 포트폴리오란 말을 쓰지 않고 선택 서류라고 씁니다. 그 말은 자신이 했던 내용 활동을 조금이라도 증빙할 수 있는 정도의 서류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 서류들을 그 10가지 이내에서 총 50매 정도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스캔을 다 뜹니다. 저희가 스캔을 떠서 컴퓨터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규격들을 일단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저희는 뭐 아름답게 꾸미거나 편집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거나 그런 형태의 그 포트폴리오를 원하지는 않고요. 10가지라는 기준에 의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아닌 활동이라도 나한테서는 1순위가 될 수도 있고 네네. 남들이 봤을 때 정말 괜찮은 스펙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해서 땄던 거라면 그 10가지에서 좀 하위권이나 아예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학생이 저한테 주셨던 포트폴리오도 좋지만 저희 10가지의 본인의 강점을 쪼개가지고 한 10가지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를 매겨서 한번 거기에 맞춰서 서류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준비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또 그렇게 하게 된 이유, 계기, 어떤 식으로 이것을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또 네네. 그 과정도 좋지만 결과도 좋지만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선택 서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신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을 어떤 과정을 또 중심으로 해서 결과까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준비해달라는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쭤보세요. 펜타곤 5요소 중에서 문화 친화성을 자기소개서의 짧은 칸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문화 친화성 부분. 지금 중앙대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네. 많이 한 학생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 펜타곤 5개의 영역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학업 수학 능력에서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그 격차가 좀 벌어질 수 있고요. 변별이 좀 더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문화 친화성은 저희가 아직은 좀 선언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한 평가 요소일 수도 있고요.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변별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한 3단계 정도로 학생들을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 교내에서
또 많은 예체능 활동들을 했다면 또는 뭐 교외에서라도 문화 예술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체육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내가 이런 공부만 하지 않았다. 내가 사회도 알지만 네. 문화, 뭐 예술 쪽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들을 뭐 간단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지원하는 아주 이제 선호하는 전형이 이제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이고 그렇지만 일단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시 6차례 제한이라는 그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우리 이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6회 전략 좀 추천해 줄 만한 추가 대학들이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중앙대학교를 적극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네. 그 이외에도 경희대학교에 그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있어요. 거기도 리더십을 많이 강조하는 전형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잠재 역량하고 학업 적성 역량을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감지해 두시고요. 또 하나의 대학은 동국대학교 두드림 특성화 전형입니다. 중상위권 대학의 또 일반 전형, 또 논술 전형도 좀 노리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 또 두드림 특성화 전형은 포트폴리오 제출에 가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5가지 이내로 제출을 할 때 조금 전에 우리 그 입학사령관님 말씀하셨듯이 임팩트 있는 번호 순서를 잘 정해서 자신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을 1번에 두는 그렇게 정리를 잘하는 그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여학생이기 때문에 소개를 한다라면 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정관 전형에 미래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으면서 관심 분야에 적극적인 역량을 개발한 또 미래 여성의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뽑는 건데요. 일반에는 그 1단계 서류 100%고 2단계 서류 80에 면접 20입니다. 그렇게 하고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최저학력 기준이 2개 2등급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보면 좀 많이 몰릴 수도 있거든요.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면 경쟁력은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여학생이라는 특징도 있고 그래서 그 전형도 하나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지금 수시 6회에 대한 얘기 추천 대학들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시겠어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최저학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최저학력이 정확히 몇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선발 20%에 해당이 되면은요 서류 그냥 100%로 그냥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선발로 넘어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문, 의류, 건강과학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2개 2등급이에요. 그런 정도니까 지금 현재로도 충분하다. 근데 그렇죠. 방심하면 안 되겠죠.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것 자체가 논술에서도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최저학력 기준도 패스가 될 수 있는 거고 정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결국은 수능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위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뿐만 아니라 그 외 추천 대학까지 함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이해하셨죠? 네. 네, 남은 기간 서류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요.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은 물론이고요.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강점, 비교적 안정적인 내신 성적, 그리고 진로 목표가 뚜렷해서 전공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과 리더십 활동이 돋보입니다. 반면 우리 학생 지금 현재 이제 준비하는 게 나름대로 지금 잘 찾고 있는데, 현재 중앙대학교 다빈치 영인재 전형을 지원할 때 선택 서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중앙대 다빈치 영인재를 1순위로 하고 이화사정관 그리고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동국대학교 두드림 특성화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네, 오늘 중앙대학교 책임 입학사정관이신 차정민 선생님을 모시고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중앙대와 한양대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기상사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대한민국 근대화의 원동력. 젊음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행동력. 세계와 미래를 움직여 나갈 추진력을 지닌 대학. 고품격 교육으로 우리 사회를 리드하는 실용 인재를 키우는 대학. 도전과 성장의 힘찬 에너지로 70년의 기적을 이어온 대학. 한양대학교를 소개합니다. 한양대학교는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 캠퍼스와 안산에 위치한 에리카 캠퍼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2020년 한양대가 더 파워 오브 한양, 그레이트 드림 글로벌 한양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혁신 기반 구축 완성과 경영 혁신 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명문대학의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 연구 행정 시스템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2012년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하는 입학사정관 전형 모집을 통해 함께 꿈을 이뤄갈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한양대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업 우수자 전형, 브레인 한양, 미래 인재, 사랑의 실천 등이 있는데요. 한양대학교의 권학 이념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봉사인을 제일 덕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양대학교의 학풍은 실용학풍입니다. 즉, 자신이 배운 지식을 자신의 만족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우리는 그것을 실용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덕목을 고루 갖춘 인재를 뽑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CEO 사관학교, 대학의 실리콘밸리. 세상을 변화시켜 세계를 발전시키는 한양대학교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이번에는 한양대 편 함께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홍보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한양대학교를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이 시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한우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저희 상담하는 학생들 가운데 한양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하겠다라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2013학년도 어떤 점들이 좀 바뀌었는지 우리 학생들 주의할 점을 위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선 저희 한양대학교 수시 입학사정관 모집 인원과 접수 기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수시에서는 전체 1,317명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서울 캠퍼스에서 900명, 에리카 캠퍼스에서 417명의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 같은 경우에는 9월 5일에서 9월 8일까지 접수를 받고, 학생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9월 5일에서 9월 11일까지 제출 서류를 받는 기간이 접수 기간과 다르다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양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저희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몇 가지 변화를 주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예, 기존 전형들의 모집 인원을 조금 늘렸고요. 또 작년까지 비입학사정관 전형이었던 브레인 한양 전형의 인문상경 계열 또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변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주요 특징을 보자면, 먼저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을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네네.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고교, 마이스터고 출신으로서 3년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학생을 대상으로 신설된 전형이고, 네네. 서울 캠퍼스에선 응용시스템학과에서 116명, 그리고 에리카 캠퍼스에선 융합공학과와 회계세무학과에서 79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네. 예, 다음으로 면접 전형을 확대했는데요. 기존의 미래인재 전형과 사랑실천 전형에서 네네. 농어촌 학생, 그리고 학업 우수자,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까지 해서 총 5개 전형으로 면접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네. 면접을 통해서 순위가 뒤바뀐 경우가 30%나 될 정도로 면접의 비중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대표 입학사정관 전형인 미래인재 전형의 경쟁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엔 60명의 학생이 캠퍼스 전체에서 경쟁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네. 올해에는 계열별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에서 50명, 네네. 인문계에서 25명, 상경계에서 20명, 좀 특이하게 사범대에서도 20명까지 선발을 한다는 점 학생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네네.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또 상담과 함께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실제로 한양대학교를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과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한양대학교의 화학
화공생명공학부에 진학하여 꿈을 이뤄가는 것을 목표로 현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3 남학생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우리 친구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한양대 입학 전형 중에서 네. 미래 인재 전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의 성적과 활동으로 지원해서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학생인데요. 먼저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이나 비교 활동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지요. 네,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1, 2학년 평균 등급입니다. 국어가 2.25등급, 수학이 1.65등급으로서 상당히 강한 그런 학생입니다. 영어 2.25등급, 과학 2.3등급에서 평균 전체적으로 2.11등급이고요. 3학년 중간고사도 상당히 잘 봤네요. 국어가 24등, 수학은 탑입니다. 140명 중에 탑이고요. 영어도 278명 중에 18등이고, 물리, 생물도 탑입니다. 화학은 6등인데 상당히 좋은 점수를 얻었네요. 네. 네, 이어서 교내 활동을 보면 1, 2학년 생물부 조장, 그다음에 2학년 학급 화학부장에서 리더가 조금 약한데 저걸 이제 조장을 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그 속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지를 써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과 후 활동은 학습동아리 탐구반 했고요. 우수학생 심화 추업 점프업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수학 내역이 상당히 많죠. 수학 생물 전교 1등, 수학경시대 금상, 그다음에 과학실험대 생물 금상, 기타 교내 수상 자료가 17건이나 되는 상당히 우수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회 체험 활동도 많죠. 한양대학교 UP 프로그램 참여 수강, 또 인천과학고 연합 11개 대표 학생 학년회장도 했고요. 그 다음에 고교 대학연계 전공 멘토, 멘티 프로그램 생물탐구반도 참여를 했던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봉사활동도 182시간이죠. 상당히 많은 그런 봉사활동도 했고요. 교회 수상도 인천시 수학과학 경시대 생물 은상을 받았어요. 상당히 좋은 상 받았고, 또 과학 전람대회 동물부문 장려상을 받은 흔적도 보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 성적과 비교과 분석을 해보니까 내신 성적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수학하고 수학과 과학 부분에서 이제 생물 이쪽 부분이 상당히 잘하고요. 또 비교과 활동도 비교적 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전형이 바로 한양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인데 일단 우리 한원철 선생님께서 미래인재 전형이 어떤 절차를 가지고 선발하는지 선발 절차, 전형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한양대학교 대표 입학사정관 전형인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꿈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전문성을 쌓아온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인데요. 일단 1단계에서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그리고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저희는 증빙서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기반으로 일단 1단계에서 약 3배수 정도 되는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2단계에서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올라온 학생들의 어떤 활동 부분들을 면접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우리 학생이 보니까는 지금 면접에 대한 부분과 지금 있는데 일단 지금 한우철 선생님 우리 학생을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교과하고 지금 내신 비교과 부분까지 보고 계시는데 현재 한양대 미래인재 전형에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의 강점이나 보완점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강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전공과 관련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성취도가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과학반 활동을 해왔던 점,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외부의 UP 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교내외 대회에 참여해서 일정 이상의 성취를 내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전공과 관련된 관심도가 높고 자기주도적인 학생이다라는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아무래도 기말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기간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본인이 했던 활동 혹은 이 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동기 그리고 그런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은 부족했던 점이 이 학생의 단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서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보완할 점이 아직은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금수 선생님께서도 함께 보셨는데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는지요? 네, 이 학생하고 저는 이제 저 둘이서 나눈 건데 그 6월 평가 모의 평가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한 15점 정도에서 18점 정도가 현재 한양대 갈 정도의 100분위 점수에서 모자라는 거거든요. 현대는 인하대 정도의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미래인재 그 전형에서 보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자료에 의하면
합격 레인지가 1.9에서 한 2.4등급 정도가 돼요. 네. 가지고 있는 네. 학교 네. 자료를 보면. 근데 네. 이 학생이 2.11등급이기 네. 때문에 내신은 괜찮다. 예. 걱정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전공 관련 교내 수상 실적이 좀 풍부한 그런 내용이 있고 봉사활동이 상당히 많았죠. 네네. 185시간으로 풍부했기 때문에 이 봉사활동도 전공 적합성과 좀 관련을 해서 네네. 좀 잘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생활기록부를 봤더니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수학과 과학의 두 도론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아하, 예, 상당히 예. 유리한 그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전공 관련 과학 독서력, 독서 부분에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네. 근데 그 미래인재 전형에서 면접의 비중이 좀 낮아졌어요. 네네네. 80에서 60인데 뭐 현호철 선생님 왜 그렇게 낮아졌나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면접이 비중이 80%였는데요. 네네. 일단 60%로 낮춘 이유는 수능과 같이 당일 컨디션에 의해서 학생이 준비해온 바를 100% 발휘 못하는 케이스를 방지하고자 네. 반영 비율을 좀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하지만 60%라는 그 비중이 작년보다는 낮아졌지만 굉장히 높은 높은 비중이에요. 거죠. 예, 예.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되나요? 예, 저희 한양대학교 면접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네네. 일단 2번에 걸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 네네. 일단 지원한 전공과 관련된 전공 교수 2인과 2대1로 약 10분에 걸쳐서 기초학업 능력에 대한 이제 질의응답식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다음 방으로 이동을 해서 전임 입학사정관 2명과 학생의 학교 생활, 그리고 네. 인성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2대1로 10분간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학생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네네. 이제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질의응답식으로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본인의 후속 스토리를 만들어서 오시는 게 네.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방금 전에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면접에서 작년에 30%가 이렇게 당락이 바뀌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면접 비중을 약간 좀 낮춘다면 아무래도 서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그 한양대 미래인재 전형에서 그 서류에서 가장 보려고 하는 부분들, 소위 말해서 중요한 평가 요소들이 어떤 부분인지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 미래인재 전형의 서류 평가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전공 적합성입니다. 네네. 얼마나 전공에 그 열정과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고요. 네네. 그렇게 하고 서류 평가에서 두 번째는 그 정말 학생부 교과 성적입니다. 네네. 교과 성적을 크게 보는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입학사정관 하면은 뭐 교과 성적을 다 잘 안 보는 걸로 생각하는데 전공 적합성 또는 학업 역량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예. 또 구체적인 자기소개서로서 그 전공 적합성을 좀 높여야 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학생 지금 잘 들으셨죠? 네. 네, 선생님께서 미래인재 전형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 학생이 지금 자기소개서가 아직은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잘 이해하셨어요? 네. 네, 앞으로 열심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네, 자기소개서는 제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스스로 고쳐가면서 준비하면 되지만 면접에 있어서 저에게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채워서 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네. 이 면접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긴장을 할 것 같아서 선생님 어떻게 좀 조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면접이랑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자기소개서 말씀드린 부분과 연결을 안 지을 수가 네네네, 없게 그렇죠. 되겠는데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왜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됐고 네.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강점을 알고 어떤 활동들이 내가 이 전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명확해진다면 우선 자기소개서 부분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첫 그렇죠. 번째로. 네네, 네. 그 다음에 그런 깊은 고민을 통해서 나온 답이기 때문에 당연히 면접에서도 자유롭게 본인의 그런 강점과 이 전공을 선택한 동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요 한양- 사항을 그렇죠. 어떤 식으로 좀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지 지금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저희 질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출한 서류 기반으로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서류 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이 학생은 이런 활동을 했구나 네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증 차원의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전공 교수님 두 분과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질문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일단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또 고민을 많이 하죠. 네네. 과연 그 수준이 어디까지 나올 그렇죠. 것인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예, 될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과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질문을 하게 될 거고요. 네네. 그다음 좀 더 심층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미래인재 전형은 아시다시피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그런 증빙 서류에 좀 더 수준 높은 내용을 본인이 기재하셨다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질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 미래인재 전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2회에 걸쳐서 약 20분에 걸쳐서 면접이 진행되고요. 그 이외에 학업 후자 전형이나 사랑의 실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약 15분에 걸쳐서 교수 사정관 한 분, 네네. 입학 사정관 한 분 해서 2대1로 그렇게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농어촌 학생과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 똑같이 교수 한 분, 전임 사정관 한 분 해서 2대1로 약 10분간 비슷한 형식의 질의응답식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네. 네, 우리 학생들 지금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하고 있는데 사실 네. 면접에 10분, 15분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일단 한양대학교 미래인재전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목록, 그다음에 학업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부분을 좀 준비를 하면은 상당히 좀 대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학생이 이제 한양대학교 미래인재전형을 지원한다면 이제 또 관건이 뭐냐 수시 6회 제한 그렇죠. 때문에 이제 어떻게 예. 이제 6번의 전략을 구사할 것이냐 이게 지금 요즘 제일 관심사거든요. 네. 우리 이금 선생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6회면 뭐 3회씩 쪼개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지만 강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학생부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면 수시 1차 쪽에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되고 또 모의고사 쪽에 강점이 크다면 수시 2차 해야 되는데 사실상 수시 2차에 쓸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1차에 6개를 다 쓰는 방법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되고 이 학생이 뭐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를 자꾸 저 질문을 했었는데 네, 네네. 그렇죠. 포인트가 많아요. 네. 그 상탄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또 오히려 지원 전공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원 전공의 학습 내용에 향후 전망, 내가 대학교 입학하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고 어떻게 기여할 것이다라든가 이런 고민을 좀 해주면 좋겠고 또 그 전공과 관련된 과목 중심으로 이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전공 관련된 과목의 어떤 성적의 추이라든가 네. 그죠? 또 좋은 성적임을 또 보여주는 그런 노력을 좀 가미해서 자기소개를 쓴다거나 면접할 때 활용을 한다라면 네네.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천 대학을 선생님 그러면 한양대 외에도 우리 학생이 한양대를 가장 원하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한양대 외에도 어떤 대학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네, 너무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양대 말고도 또 6개 네네. 지원할 수 네네.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중앙대학교 다빈치 인재 전형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균형형하고 재능형이 있는데 재능형으로 추천을 우선 하는데 네. 재능형은 조금 불분명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잘 판단해서 5가지 펜타곤에 내 그 성적하고 다 맞춰가지고 그게 가능하면 그 균형형으로 재능형 말고 하고. 네네. 균형형도 괜찮을 텐데 네네. 네. 우선은 충분할 것 같아서 그냥 그 재능형으로 제가 추천을 하는데 균형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서류 그 100으로 3배수를 뽑게 됩니다.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를 뽑게 되거든요. 네네. 그 방법도 알아주시고 또 재능형에서는 재능 우수 활동 보고서가 있어요. 보고서, 근데 네네. 이것을 쓸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는지 또 아하. 예, 예. 또 상대적인 거니까 네네. 네. 많은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고 또 2단계는 서류 및 면접 100이고 수능 최저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 학생 수능 괜찮습니다. 네. 예, 그냥 우선 선발 대상자까지는 아니지만 최저 학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은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형 말고 다른 일반 전형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논술을. 그런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네, 한양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직접 어떤 식으로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될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될지도 짚어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중대 재능형에서 네.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 중앙대학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 시간에 바로 네. 앞 시간에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그건 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선생님 말씀해주신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오늘 선생님들 조언 잘 참고하셔서 자기소개서 준비, 서류 준비 꼼꼼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전화 끊긴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은 물론이고요. 한양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결정적 코치 좋은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미래인재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장점, 전공과 관련된 자기도성이 아주 뛰어나고요. 교내 활동에서 교회 활동의 연장성이 상당히 돋보여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완할 점은 아직까지 이제 준비가 좀 미진한 부분이 바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인데 자기주도 활동과 지원 동기, 진로의 구체적인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다양한 방면의 독서까지 이제 보완한다면 아마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에 대한 대비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신의 강점과 연결해서 전공 관련 활동을 바로 자기소개서, 증빙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면 한양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면접 전형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되는 학생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한양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미래인재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까지 모두 마쳐봤습니다. 자, 한호철 선생님, 오늘 지금 이 학생뿐만 아니라 한양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상당히 많을 텐데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실까요? 예,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는 뭔가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시기보다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해왔고 그 활동들이 어떤 나의 동기를 유발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나의 강점과 전공과의 연계성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심지어는 면접까지 그 부분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네. 하지만 뭐 면접 준비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민과 그렇죠. 성찰이 네네. 따랐느냐에 따라서 네네. 면접을 잘 볼 수 있느냐 없느냐도 좀 네네. 갈릴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한양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이신 한호철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험생을 대신해서 우리 또 날카로운 질문 해주셨는데요. 중대부고의 이금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리고 반가운 소식 전해 있죠? 네. 네네. TBS 한국경제신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가 주최하는 2013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가 바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자, 7월 24일 화요일이죠. 오후 2시에 강동 구민회관 대강당, 그리고 7월 26일 목요일 오후 1시죠. 숙명여고 대강당, 그리고 7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이화여고 호화몰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신청해 주시고요. 네. 신청 방법 입시엔터닷컴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의 전화는 02-360-4061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참가비는 물론 무료입니다. 자, 원서 접수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내일은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서강대와 이화여대 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전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예상이 되는 제7호 태풍 카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솔루션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TBS
TBS.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입사관의 모든 것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꼼꼼하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분주하게 아침을 여는 분이 있는데요. 올해 73세 유병훈 할아버지. 신선한 콩으로 맛있는 두부를 만들고 계십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노인이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건강이 훨씬 좋아지고 정신적인 건강이 상당히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갈 데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이곳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일단 찬물에 다 식히실 거죠? 예. 날이 더워가지고 그냥 놔두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요, 이제 어르신들한테 어떤 직종이 적합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두부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두부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매장을 열어서 다른 노인 생산품까지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매장을 열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지역 주민에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요즘 70대 노인은 건강 상태도 좋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일이 없어요. 사회에서 알아주질 않으니까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기업이 자꾸 형성이 돼서 일자리가 많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작은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아침 햇살! 어떡해! 오늘은 뭐가 나올까? 침착해야 돼. 역시! 와우! 수도권 생활 정보는 여기에서 건지세요. 를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하는 콩 고의로 숭례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세계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신개념 수도권 시사 정보 프로그램 시사 매거진 나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You know the bed feels warmer sleeping here alone. You know I dream in color and do the things I want.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서울 경제가 장기적으로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형마트 오면은 도저히 우리 살 길이 값도 만만치 않고 기저귀 값도 만만치 않아서 천개의 시각, 천개의 목소리,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너무 덥거나 하면 자주 나와요. 시원하고 좋아요. Looking for romance, saw Barbara Ann, so I thought I'd take a chance with Barbara Ann. Barbara Ann, Barbara Ann, Barbara Ann, Barbara Ann, you got me rocking and a rolling, rocking and a reeling, Barbara Ann, Barbara Ann, Barbara Ann, Barbara Ann. 서울의 빌딩 숲을 가로지르는 청계천. 지난 2003년 7월 착공에 2년 3개월 만에 완공됐는데요.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산책로의 길이는 총 12.04km. 하루 평균 12만 톤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심 속 쉼터로 자리 잡은 청계천은 평균 약 5만여 명이 넘는 인파가 다녀간다고 합니다. 가장 인기가 좋은 곳은 볼거리가 많은 청계광장인데요. 청계천 방문객의 25%는 이곳에 꼭 들른다고 하네요. 청계천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수는 모두 22개. 가장 긴 다리인 비우당교는 46.6m에 달하는 반면 가장 짧은 광통교의 길이는 12m에 불과합니다. 청계천의 녹지 규모는 약 25만 제곱미터. 총 156종의 식물들이 자라는 생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계천에는 정조반차도와 전태일동상 등 볼거리도 다양한데요. 특히 청혼의 벽은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911쌍의 커플이 이곳에서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네요. 서울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청계천.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서울이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1년에 하루만.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90분만.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1분만. 당신의 나라 사랑은 어떻습니까? TBS